앞서 전해드린 대로 국민의힘 비대위가 차기 당대표를 당원 투표 100%로 선출하는 전당대회 경선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. 비윤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데요.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노동일 경희대 교수 그리고 김상일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자, 먼저 개정안과 관련해서 이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.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내후년 촌성 승리를 위해서 당이 한마음이 되어야 합니다. 비당원에 대한 여론조사를 병행하는 것은 합리적이지가 않습니다.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는 유권자의 자격이 아닙니다. 오히려 후보의 자격, 대표의 자격을 고민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. 자, 이 어제 비대위 결정의 핵심은 이 다음 전당대회에서 일반 국민 여론은 배제를 하고 당원의 목소리만 100% 반영하겠다는 겁니다. 자, 이 사실 이제 국민 여론조사가 지난 2004년에 도입된 이후에 18년 동안 이제 쭉 이어져 왔잖아요. 자,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바꾼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? 글쎄요, 누구나 짐작하지만 유승민 전 의원이 대표가 될까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?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외부에서 옳으니 그러니 또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요. 예. 그냥 당내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. 예.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여론조사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렇게 원칙 문제도 아니고 예. 선택의 문제일 뿐입니다. 2004년 당시 할 때는 그 당시 또 상황이 있었던 것이고요. 그렇기 때문에 선택의 문제지 원칙의 문제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닌데 우리가 이제 조금 앞선 정치를 한다는 미국의 예를 보면 거긴 물론 이제 당내 당대표를 선출한다든가 그런 거 전혀 없지만 당에서 공직 후보자를 선출할 때 공화당 후보를 선출할 때는 공화당 지지자와 무당 측만 합니다. 공화당 지지자 후보를 선출할 때 민주당이라든지 아니면 전혀 관련 없는 다른 사람을 하는 것도 없고요. 거기다 그것도 여론조사를 하지 않습니다. 직접 나와서 투표하도록. 그러니까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든지 코커스를 하든지 명칭은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예. 공화당 후보를 선출할 때는 공화당 지지자와 무당층 하는 것이 민주당 지지자는 배제하는 거고요. 민주당도 마찬가지. 그렇게 하니까 그것은 이건 원래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당 대표를 선출하는 거니까 당 지지자와 무당층만 한다. 이런 것은 좀 의미가 있는 거라 생각하고요. 예. 더구나 여론조사를 통해서 어떤 당원들의 선택보다 그 여론조사를 우선하게 하는 가중치가 10배가 넘잖아요. 보통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.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. 예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는 선택의 문제일 뿐이다. 지금 왜 그런 선택을 하느냐를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고 2004년 당시에는 그 당시 필요가 있어서 여론조사를 함께 했고 지금은 필요가 있어서 또 여론조사를 배제한다든가 역선택 방지 조항을 둔다든가 그런 것들은 당의 선택 문제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렇다면 일각에서 이제 제기를 하는 정치가 후퇴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의 정치 제도에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예를 드는 게 있거든요. 네. 여론조사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다면 교수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도입하고 있는 여론조사 제도랑 미국의 오픈 프라이머리랑 좀 다른 거군요. 그럼요.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픈 프라이머리란 이제 각 주에 따라서 오픈 프라이머리라고도 하고 코커스라고도 하고 당원 대회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명칭은 다른데 거기서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무당층과 본인 당 지지자 공화당 후보를 할 때는 공화당 지지자와 당원이나 지지자와 예. 묻습니다. 그거를 물어가지고서 지지자와 무당층 만 해서 하는 것이고 민주당 후보를 선택할 때는 민주당 지지자와 무당층만 하는 것이지 민주당 후보를 선택할 때 공화당 지지자라든가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. 예. 제도적으로 대개는 그 할 때 같은 날 하기 때문에 그 각 당 지지자만 하는 거죠. 원칙적으로.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론조사가 아니고 그건 또 직접 현장에 나와서 투표를 하든가 뭔가 그 사람들의 직접 또 모바일로 하더라도 투표를 하도록 하는 것이지 전혀 예를 들어서 자기 당 지지자도 아닌데 여론조사를 반영한다든가 그런 건 없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선진 제도로 해서 후퇴했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. 원칙 문제가 아니고 예. 그야말로 선택 문제일 뿐이라 그런 얘기입니다.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왜 이거를 갖다가 이제 선진 정치로 나아가는 도중에 좀 후퇴를 하는 결정이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건가요? 근데 정당의 역사를 보면요. 기본적으로 중앙의 강력한 힘이 그 사람들의 선택을 좌지우지하는 거를
계속해서 개혁해 왔어요. 예. 그게 정당 개혁의 역사고요. 그 일환의 하나로 그 미국의 오픈 프라이머리, 그러니까 민심과 당심을 가능한 좀 이렇게 맞추는 제도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도입을 해온 것이죠. 미국은 중앙당의 당대표를 뽑거나 이런 게 없잖아요. 그러나 어쨌든 지도층을 뽑는 것은 있습니다. 근데 그런 것에서 막강한 정치 권력자가 자기 마음대로 줄 세우기 하는 거, 이 중앙당의 폐해, 중앙 권력자의 폐해, 이걸 막아야 한다 해가지고 오픈 프라이머리가 도입이 됐고 그 취지를 받아서 우리도 그 중앙당의 폐해가 너무 크니까 정치 개혁의 과제 중에 가장 큰 게 중앙당이다 이렇게 인식을 그동안 해왔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좀 더 개방성을 넓히고 그다음에 그 중앙에 한 힘이 작용하는 걸 최소화하는 그런 제도로서 가져온 거이기 때문에 뭐 제도가 후퇴한 거는 저는 맞다라고 보고요. 그리고 더더군다나 전당대회를 코앞에 두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이건 뭐 우리가 위인설관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.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자리를 만드는 것처럼 규정을 만든 거죠. 위인설법에 해당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요. 예. 정말 뭐 축구로 따지자면 프리킥을 차야 되는데 차려고 볼을 딱 놨는데 골대를 옆으로 옮겨가지고 아주 가마차기 잘하는 훌륭한 선수 외에는 슛 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만든 거랑 다름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이 과연 이것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생각을 스스로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물론 결정은 그 당이 할 문제긴 합니다. 예. 그러니까 정치 선진화냐 아니냐 원칙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. 만약 그렇게 원한다면 그래서 많은 국민들의 여론을 반영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처럼 오픈 프라이머리 이런 걸 한날 한시 하면서 당 지지자들과 무당층만 해야 된다는 겁니다. 다른 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어떤 특정 당의 다른 당에 와서 그거를 예를 들어서 뽑는다 할 때는 당연히 역선택이나 다른 문제가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정치 선전을 만약 하겠다면 첫 번째 이런 거대 정당 중앙당을 없애야 되는 겁니다. 중앙당 대표를 뽑는 행사를 이렇게 돈 들여서 엄청나게 하는 걸 그것도 없애야 하는 것이고요. 예.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일반 국민 여론을 반영하려 그러면 당원 플러스 무당층을 함께 투표를 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. 여론조사가 아니고 여론조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,000명 정도를 여론을 반영하는데 그렇게 되면 당원들에 비해서 거의 10배 이상의 가중치를 두는 것이거든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지 뭐 이걸 안 도입한다고 해서 아니면 뭐 없앤다고 해서 무슨 정치 선진화에 후퇴한다 이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. 예. 제가 좀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. 그 여론조사는 통계 기술이에요. 통계 기술. 그래서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여론조사 방식으로 하는 거거든요. 거기에 가중치를 둔다고 해서 대표성이 사라진다면 그거는 힘이 있는 쪽에서 조작을 한 거지 그게 힘이 없는 쪽에서 조작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고요. 예. 만약 조작을 하지 않는다면 이건 통계 기술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그 대표성이나 공정성이 담보가 되는 것이다.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자, 이거 다음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앞서 저희가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저희 이제 TV조선 취재에 따르면 대통령실에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사면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. 자, 이 한명숙 전 총리는 지금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2년 실형을 살고 이 만기 출소를 한 상태죠. 자, 그 상태에서 지난해 문재인 정부에서 복권도 된 상태입니다. 자, 그럼 지금 한 전 총리가 이제 추징금이 당시에 8억 8천여만 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한 7억여 원이 미납이 된 상태라고 하거든요. 자, 이 만약에 대통령실이 한명숙 총리에 대한 사면을 결정하게 되면 이 미납 7억 원은 내지 않아도 되는 뭐 그런 겁니까?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직 확실하진 않아요. 예. 이런 추징금만 대상으로 사면해준다 이런 게 한 번도 없었거든요. 그러니까요. 대개는 이제 사면 복권하면서 대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사면과 함께 뭐 벌금도 또 뭐 추징금도 함께 안 내도록 하는 그런 건 있거든요. 예. 과거에 대법원 판례가 한 번 있어 찾아보니까요. 사면을 했는데 추징금을 대상으로 넣지 않은 거예요. 사면에다가. 그래서 이제 검찰이 추징금을 계속 추징하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소송을 제기했는데 대법원에서는 추징금은 사면 대상과 별개다. 벌금 일반 징역형과. 그래서 계속 추징을 하도록 한 건 있는데 만약 이번에 한다면서 추징금을 사면 대상으로 콕 집어서 한다.
그러면 그건 뭐 법적 효력을 다툴 일은 없으니까 그건 뭐 효력이 있을 거라고 봐요. 유지가 될 것으로 예. 뭐 그렇게 추정을 해봐야 되겠죠. 예. 자, 어쨌든 뭐 이렇게 미납 추징금을 사면을 하는 것은 방금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완전 이례적인 상황이잖아요. 이래저래. 자, 그렇다면 이렇게 추징금만 사면할 정도로 이제 한 전 총리를 사면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? 그러니까 이유를 잘 찾기가 어렵잖아요. 찾기가 어려우면은 그거는 뭐 다른 데서 찾아야 되잖아요. 제가 고민해서 찾은 건 본인들이 사면하고 싶은 사람들에 대한 비난을 물타기를 하기 위한 거 아닌가 이렇게뿐이 저는 생각이 안 들어요. 예를 들어서 추징금만 사면해 준다고 해가지고 국민 통합에 얼마나 기여를 할 것인가. 그게 굉장히 기여가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될 것인가. 저는 좀 잘 모르겠거든요.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좀 생각이 짧은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뭐 다시 결론으로 돌아가면 제가 볼 때는 본인들이 하고 싶은 사면에 대해서 어떤 비판 여론을 좀 물타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닌가 이렇게뿐이 저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. 자, 여기에 그러면은 김경수 전 지사가 지금 복역 중이지 않습니까?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사면을 김 전 지사가 거부를 했기 때문에 네. 그렇다면 뭐 한 전 총리라도 해야 되나? 뭐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.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랑 저는 일맥상통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걸 찾은 거죠. 뭔가 이쪽을 하니까 저쪽도 뭔가 균형을 맞춰서 이 사면에 대한 어떤 정당성을 좀 더 증가시켜야 된다. 이러기 위해서 계속 찾아가지고 한명숙 총리의 추징금까지 가게 된 거 아닌가.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. 그럼 같은 맥락으로 네. 뭐 전병헌 전 수석이라든지 네. 아니면 신하경 전 의원이라든지 네. 자, 이런 분들에 대한 뭐 사면도 그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겠습니까? 같은 맥락이지만 어쨌든 김경수 지사나 한명숙 총리보다는 어떤 상징성이나 국민의 인지도나 이런 부분에서 좀 떨어지잖아요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한명숙 총리의 추징금 쪽으로 좀 더 이렇게 고민을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. 예, 알겠습니다. 자, 그런데 또 이제 여당에서 이제 제기하는 문제점, 여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은 한 전 총리가 이 복권이 된 이후에도 자기 자신의 무죄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. 자, 이 점이거든요.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? 그러니까 말입니다. 이 사면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법 집행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것이어서 법치주의 사회에서는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도 있거든요. 예. 그건 어쨌든 뭐 헌법에 있는 대통령의 특권이고 권한이고 예전에 무슨 뭐 왕의 은사권을 이어받은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니까 뭐 사실상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바로 또 그런 거죠.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 만약 한다 그러면 이 문제를 만약 물어본다면 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서는 추징금을 이렇게 사면해 줬느냐라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. 명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.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냥 뭐 김경수 전 지사와 MB를 세트로 하려고 그러다가 다 이게 짐작했듯이 김경수 전 지사가 거부하니까 그러면 뭐 꽁 대신 닭으로 이거라도 해줄까?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. 더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명숙 전 총리는 지금까지 계속 대법원 판결까지 다 나와서 형까지 다 살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죄라고 한단 말입니다. 그러면 이걸 해줄 때 그러면 그동안 내가 그렇게 무죄를 주장했더니 역시 이렇게 내가 무죄라고 인정하는구나.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.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. 글쎄 뭐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러나 그것을 할 때는 국민들에게 좀 설명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야 된다 생각합니다. 해외에서도 이런 대통령제가 있는 나라에서 대통령이 이런 특별 사면, 복권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? 그럼요. 다 있습니다. 모든 헌법에. 미국 같은 데는 우리보다 훨씬 범위가 넓어요. 우리는 이미 다 확정 판결이 나서 뭐 그래야 다 사면 복권 대상이 되지만 미국은 형 집행 중인 경우 그러니까 재판 중인 경우도 사면하고 앞으로 미래에 있을 그 범죄 수사도 사면하고 그런 것까지 해버리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보다 더 뭐 정말 정치적인 거죠. 그 클린턴 대통령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 그렇고 자기 임기 말에 그냥 뭐 다 측근들 다 사면해져 버리고 앞으로 수사될 것도 다 사면해져 버리고 우리는 사실은 뭐 그런 면에서 보자면 그래도 좀 뭐 명분이 있는 그런 규율이 돼 있는 거죠. 예, 알겠습니다. 자, 다음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죠. 이태원 참사 당시에 이 명지병원 의료팀이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을 태우느라 현장에 늦게 도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. 자, 이것과 관련해서
자, 이 신원영 의원이 사실 의사 출신이지 않습니까? 네. 거기다가 이제 명지대학교 병원 의사 명지병원, 출신이고, 자, 그래서 본인이 그 병원 차를 타고 자기 의사 신분, 아니, 의원 신분이 아니라 네. 의사 신분으로 간 것이다라고 이제 해명을 하고 있거든요. 자,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? 글쎄요, 저는 좀 약간 그 신현영 의원이 거기에 가서 뭔가 봉사를 하겠다, 어떤 위급에 빠진 국민을 구하겠다, 이런 진정성은 저는 있었다고 봐요. 예. 그렇지만 그 닥터카를 타고 간 거는 조금 신중하지 못한 부분도 저는 있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본인이 의사였던 거는 의사의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거지 지금 현업으로 의사를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. 지금은 국회의원인 것이죠. 그러면 국회의원으로서 닥터카를 탄다라고 하면 그게 신중한 결정이었을까?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. 그것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비난할 일인가? 그건 좀 전 잘 모르겠어요. 예. 두 가지입니다. 하나는 이제 진정성의 측면, 그 의도의 측면을 한번 봐야 되고요. 두 번째는 결과에 대한 파급 효과, 이걸 좀 봐야 된다고 봐요. 이 신현영 의원이 현장에 도착한 게 1시 40분 정도라고 하잖아요. 그리고 한 20분 정도가 늦은 거라고 하니까 그럼 1시 20분을 상정해서 봤을 때 그때가 과연 그러면 구급차가 후송이나 이런 급하게 이동에 많이 쓰였을 것인가? 아니면 현장에서 보다 전문가들 그리고 그다음에 그 어떤 치료 뭐 이런 거에 더 많이 쓰였을 것인가? 이런 걸 본다면은 신현영 의원이 전문가로서 거기 간 게 도움이 됐을 수도 있어요. 이건 좀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신중하지 못했던 것, 이거는 본인이 뭐 사과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예. 밖에서 비난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그 부분만 부각하는 것도 좀 너무 좀 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근데 이제 문제는 더 큰 문제는 이건 것 같아요. SNS에 이런 활동을 해도 본인이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봉사와 헌신을 위해서 갔으면 이런 걸 좀 홍보를 좀 했었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저는 들어요. 예. 자, 그리고 또 생각이 들고 또 일각에서 비판이 나오는 것 중 하나가 예를 들어서 신원영 의원이 아닌 다른 일반 의사가 집에서 이제 TV를 보다가 자, 내가 저 현장에 가야겠다 싶었을 때 과연 그 의사가 병원에 전화해서 닥터카를 부르느냐. 본인이 정말 갈 생각이 있다면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든 뭐 뛰어가든 현장에 가는 것이지 병원에 전화해서 닥터카를 불러서 콜택시처럼 이용하는 게 과연 맞느냐. 자,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. 예, 뭐 그런 점은 충분히 지적할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. 예. 뭐 닥터카에는 보통 이제 응급의료 전공자가 타고 가서 응급 처치를 할 수 있는 분이 타는 건데 뭐 이분은 아까 김상일 평론가의 그랬던 비판에 저도 100% 동감합니다. 예. 근데 참 정치권이 너무나 이거 별걸 다 시비를 건다는 생각이 들어요. 정말로 민주당에서 이 문제 가지고 정말 별걸 다 가지고 이렇게 다투니까 아마도 이 국민의힘 측에서도 우리도 있다 이렇게 아마 그런 것 같은 반격하는 그런 것 같은데 예. 그래도 아무리 국회의원이 본업이긴 하지만 본인이 의사니까 거길 가보고 싶은 거기 가서 뭔가 더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? 내가 거기 가서 사진 찍어 갖고 올려야지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. 그러니까 여당이건 야당이건 좀 정치를 하려면 어떤 분 그러셨죠? 좀 대국적으로 좀 하십시오. 너무 시시콜콜한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 서로 시비를 걸고 서로 비난하고 이렇게 하면 저희 정말 평론한 사람도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할 정도로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. 만약 이게 차가 늦어서 무슨 사고가 났는데 사망자가 더 생겼다든가 이 닥터카가 가서 응급환자들 몇 명 더 실을 수 있었는데 그렇게 됐다. 문제가 있었다. 이러면 정말 비난받아야 되지만 이게 그렇게까지 뭐 정치권에서 뭐 이거 가지고서 서로 시시비비를 걸어야 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그럼 뭐 국조위원회에서 사퇴를 하라는 국민의힘의 요구는 어떻게 보십니까?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똑같은 맥락이에요. 그거 가지고서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. 이거 가지고서 비판하고 적절하지 못했다. 이런 점은 충분히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거 가지고서 국조위원까지 사퇴하라. 이렇게까지는 필요 없는 것 같고요. 필요 없다기보다는 어쨌든 과하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국정조사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꼭 해야 할 사안입니다. 대신 민주당에서도 이걸 정쟁화하려고 하지 말고 뭐가 어떤 제도가 미비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앞으로 국회에서
이런 국정조사를 통해서 어떤 걸 좀 파악을 해가지고 제도를 보완할 것인가 이런 쪽으로 좀 집중하는 것이 이 문제가 이런 엄중한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정말 정치인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